우리가 전 세계 조선업의 한 30% 차지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다 고부가 가치 선박이에요.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LNG선 같은 거예요. 마스가가 왜 나왔느냐? 조선업을 부활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우리만 가지고 있다니까요. 지금 그게 안 되면 미국 패권이 사라져요. 근데 이제 우리 딜레마는 뭐냐? 우리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원하는 요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조 기반, 그다음에 기술 전수, 그다음에 인력 양성, 이 모든 걸 거기서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일본도 안 돼요.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걸 해주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매력적인 카드죠. 예. 그런데 딜레마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고도탄은 하나는 벗어줄 수 있지만 소고까지 다 벗어줄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핵심 부가가치는 그렇죠. 우리가 쥐고 그게 있어야죠. 지금 딜레마죠. 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턱 밑까지 치고 올라온 미국과의 관세 협상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8월 1일로 못 박은 상황이죠. 우리 한국을 자신의 그 정치 재단의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보아하니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경제를 넘어서서 정치와 안보 영역까지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큰 조망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모셨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근데요, 제가 직함이 하나 또 있어요. 뭡니까? 세계적인 유튜브 대동강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대동강 TV 오늘 내용 보시고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다. 그럼 한번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안 오시면 후회하죠. 아, 후회할 정도라고. 자,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무역협상 운명의 한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디까지 얼마나 뜯겨져야 미국이 25%인 상호관세를 낮출까?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 정부가 내놓을 거라고 하는 카드들 보면 뭐 자금, 그다음에 뭐 협력.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시장을 열겠고 그리고 너희는 수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투자를 하겠다. 요게 큰 굿즈인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건 마스가. 네. 예요. 요 카드는 어떻게 좀 설득력이 있는 카드라고 보세요? 마스가가 메이크 그레이트 스몰 아메리카 어게인이죠. 아, 스몰은 원래는 쉽 빌딩인데 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네. 미국의 비명이거든요. 이런 무리한 관세 드라이브가요? 왜냐하면은 이게 경제 논리가 아니잖아요. 힘의 논리로 폭력적으로 남의 돈 쉽게 말하면 속으로 삥 뜯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등쳐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 이번 관세를 볼 때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트럼프의 목표는 명분은 미국의 부활이에요. 그레이트 아메리카 마가죠. 메이크 그레이트 아메리카 어게인.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얼마나 잘했다. 자기를 과시하는 데 주요 목표가 있어요. 네. 그리고 관세 정책은 영원히 안 갑니다. 길어야 4, 5년이에요. 트럼프 왜냐하면 임기. 그 관세의 부담이 계속 누적이 되면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 부담을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지금 이제 트럼프를 위한 변명을 하면 네. 트럼프와 머스크가 칼춤을 췄죠. 초기에. 지금은 헤어졌지만 네. 미국에는 쌍둥이 적자, 그 유명한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예요. 그럼 재정 적자는 1월 기준으로 무려 36조 달러입니다. 5경. 1년에 이자만 1조 달러예요. 그다음에 재정에서 발생하는 적자가 또 한 1조 달러쯤 돼요. 그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 2조 달러씩 느는 거예요. 무한정 들어가요. 무한정. 그럼 이게 폭발하는 거죠. 머스크는 그러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이 국가 재정 구조 줄이면서 지금 그만뒀죠. 네. 내버려두면 폭발한다고. 실제로 폭발해요. 근데 미국이 폭발하면 혼자만 안 죽어요. 전 세계 다 죽어요. 이걸 트럼프도 알고 머스크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아주 칼질을 했잖아요. 막 도찌를 여기저기 통해서. 전부 그냥 무제한적으로 칼질을 해서 사실 한국에 있는 민간단체까지 피해를 봤어요. 미국 지원을 받고 있는. 그다음에 트럼프는 이제 경제. 결국 미국의 제조업 공동화. 그다음에 천문학적인 무역 적자.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머스크는 일단 재정 구조를 막 칼질을 했고
그리고 트럼프가 생각하는 건 첫 번째는 국내적으로는 감세 정책이에요. 세금을 줄여주면 주로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중심이에요. 일반인보다는. 그럼 기업이 세금을 덜 내니까 기업 활동이 좋아지고 투자를 많이 할 거고. 그다음에 관세를 매기면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면 관세 그 자체는 순수하게 세금이잖아요. 그럼 이걸 끌어들이면 국가 부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 관세를 먹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에 와서 공장을 짓고 그럼 미국의 제조업이 부활할 거다. 단순히 이거예요. 네. 근데 머스크가 왜 삐졌냐? 자기가 보기에는 황당하거든요. 감세 정책은 국가 부채를 더 늘리는 거거든요. 수입원을 세수를 줄이는 거니까 이거 미쳤다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트럼프가 뭐가 문제냐면 관세를 부과하면 수출을 하는 나라에서 이 관세가 물가를 올려주니까 수입가를 수출가를 올려주니까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지들이 노력을 할 거라는 거예요. 코스트 다운. 그다음에 수출하는 국가가 이 수입 보조금을 줘서 기업을 살리려고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매긴 만큼 관세만큼 물가는 안 오를 거다. 세 번째, 들어와도 수입을 해도 월마트나 이런 데에서 물건 값을 올리면 장사가 안 되니까 그걸 자체 흡수하려고 노력할 거다. 요 생각을 한 거예요. 파는 쪽이나 유통하는 쪽이나 나름 자기네들의 뭐랄까 소득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죠. 최종 소비자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식으로 할 않는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협박도 했어요. 월마트 같은 데한테. 야, 니네들 물건값 올리면 올리는 거 나 쳐다볼 거야. 내 이름 적어. 떠든 애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건 초등학생 수준의 생각이죠. 왜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이런 걸로 양적 완화를 해서 수출 보조금을 줄 만큼의 능력을 가진 나라들이 거의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으로 수출하는데 마진이 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25% 이런 걸 10%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다음 월마트 같은 데는 마진율이 3%도 안 돼요. 이 흡수가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물건값은 다 소비자 물가에 반영이 되는 거죠. 벌써 오르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예상치가 2.7% 물가 안 올랐어? 내가 잘했어? 그게 아니에요. 아직 관세 전쟁이 본격화 안 됐어요. 그다음에 미국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회사들은 이미 트럼프의 저 칼질을 알고 5, 6개월치 부품을 다 구입을 해놨어요.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벌써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어디서 나타났냐? 주택. 집 지면 모든 물가가 다 들어가잖아요. 시멘트, 페인트, 가전제품. 거의 수입 자재들이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이 주택 경기가 급속하게 하락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 주택은 후분양이에요. 네. 가격 반영은 나중에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면에서 예를 들어 라스베가스 같은데 또 캐나다인들이 한 30% 되거든요. 캐나다인 삐졌잖아요. 안 많이 오잖아요. 삐졌죠. 그다음에 사행 산업은 돈이 넘쳐야 가는 데 아니에요. 위기감이 오니까 이제 대폭 매출이 축소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지금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어허. 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필연적이에요. 그다음에 제조업 부활 이해하죠, 제조업이. 근데 왜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 제조업이 없고 금융산업, 금융제국으로 변하느냐? 처음엔 기술이 있으니까 수출을 많이 하죠. 그럼 돈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이자놀이 하지 제조업을 안 한단 말이에요. 힘든 거 하고 싶지 힘든 거 않아. 안 하죠. 그러니까 제조업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미 미국은 그 단계 거쳤죠. 이미 1인당 GDP가 86,000불인데 중국은 13,000불이거든요. 이 게임이 돼요? 거기다 공장 짓겠어요? 지면은 돼요? 이게? 생산 단가에서 안 되죠. 엄청난 차이가 난다. 제조업이 절대 부활 안 되죠. 공장을 지면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면 노동력은 거기다 또 하나 뭐냐? 벌써 이 문제가 나타나는 게 이민, 불법 이민자들 내쫓았거든요. 내쫓고 있거든요. 활동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경제적으로는 불법 이민자들은 저임금 노동력의 풀을 형성하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 다 내쫓으면 어떻게 돼요? 다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 물가가 오르겠네요. 물가가 오르죠. 그러니까 도대체 당최 무슨 생각이냐?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관세라는 건 수백 년 된 정책이거든요. 이 수백 년 된 정책을 갖고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살리겠다? 됩니까? 그러니까 관세의 칼을 빼들었는데 이 관세 정책이 지금 미국이 세계 GDP 한 4분의 1, 25% 차지하거든요. 네. 그럼 전 세계 공급망에 타격을 주고 물가를 올리게 돼 있어요. 점점점.
그리고 상호관세는 미국도 먹는 거예요. 미국도 상대방이 수출할 때 그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트럼프는 남의 등쳐서 남의 돈 세금으로 국가 부채를 없앤다, 제조업 살린다가 아니고 결과적으로 미국 일반 서민들의 삥을 뜯는 거죠. 거기서 세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순한 건데 사람들은 트럼프가 무슨 마법의 칼을 가지고 있고 뭐 이게 그 마치 올마이티 뭐 그 만능으로 이길 거다. 뭐 트럼프의 마법이 통하고 있다. 어떻게 통해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확인할 수 있는 작업인 것 같고 조그만 시간을 좀 좁혀서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 같는데 트럼프가 그 러스트벨트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었으므로 그들에게 뭔가 짠 하고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스가 우리나라가 들고 간 이 너희들 조선 못하잖아. 근데 중국이랑 같이 일하기는 어렵잖아. 그러면 세계 2위인 니네랑 같이 한국이랑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켜주는데 완전 많이 투자한대 라는 걸 자랑할 수 있으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통하는 카드일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조선업은 네. 사실은 순수 경제로 논리를 볼 수 없어요. 일단 러스트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서민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아요. 토마토, 오렌지, 멕시코, 브라질 때리고 그럼 이게 다 뭐냐? 햄버거 만들고 양상추, 양배추 이 가격들이 천정부지로 오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맥도날드 못 가고 그 치킨 KFC 못 사 먹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직격탄이 돼요. 의외로 이 사람들이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네. 부자들은 견디죠. 부자들은 감세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 마스가 그러니까 메이크 그 그레이트 쉽빌딩 네. 아메리카 어게인 네. 네이밍도 한국이 한 것 같더라고요. 갖다 바치려고 이렇게. 무슨 노래방 노래가 이름 같아요. 저. 그래도 트럼프가 짠 했을 때 좀 솔깃할 만한 걸 많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전 세계 조선업의 한 30% 차지하거든요. 세계 2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다 고부가 가치 선박이에요. 오. 그러니까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LNG선 같은 거예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그럼 이건 어디로 가느냐? 최고의 기술력이 반영된 선박이 어느 거냐? 군함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한 놈 죽을 때까지 싸울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건 필연이에요. 왜냐하면 이 토끼띠데스의 함정이라고 뭐 굳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내가 왕인데 한 놈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지금 중국이 뭐 중국몽 차이니스 드림 해가면서 그럼 둘이 싸우게 돼 있어요. 지금 중국만 한 놈만 팬다가 미국에 그게 오바마든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관계없어요. 한 놈만 팬다는 건 일관돼요. 네. 근데 미국하고 중국은 가까이에게 넘어온 당신이잖아요. 그렇죠. 태평양이 있잖아요. 바다의 해양 패권이에요. 모든 제국은 바다를 지배해야만 돼요. 영국처럼. 예, 이제 과거에 몽골 같은 데도 있지만 그때는 해양 교통이 발달 안 했으니까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지금은 미국이죠. 바다를 제패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양질의 함정을 찍어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주요 함정은 295척이에요. 주요 함정. 네. 중국은 370척 플러스 알파예요. 이 격차는 더 늘고 있어요. 양쪽은 중국이 앞서요. 물론 질적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이에요. 그러나 미국의 함정은 노후화되고 있고 두 번째 미국의 조선업이 붕괴됐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함정 찍어내질 못해요. 네. 그럼 이거는 미국의 국가 안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8만 6천 불 갖고. 네. 그러면 미국에게 조선업을 살려줄 수 있는 기술력, 자본, 그다음에 교육 훈련, 그다음에 최고급 부가가치 기술을 가진 유일한 국가는 대한민국이에요. 중국을 제외하고 중국은 중국 배를 살 수는 없으니까. 중국은 고부가 가치가 안 돼요. LNG선 같은 데서는 절대 열세예요. 기술 면에서도 한국이 더 괜찮군요. 최고입니다. 네,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스가가 왜 나왔느냐? 조선업을 부활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은 우리만 가지고 있다니까요. 믿을 수 있는 것도 우리고. 우리고요. 한미동맹.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그렇게 말했어요. 미국이 구축함 찍어내는데 7년 걸린다. 중국 6년 걸린다.
한국은 2년 걸린다. 맞아요. 공기는 3분의 1. 함정 건조비는 절반이야. 끝내주죠. 정말 끝내주네요. 근데 그걸 네. 미국에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김동관 갔어요, 실제로. 솔깃하죠. 미국 갔습니다. 솔깃하죠. 통해요. 음. 통하는데 문제는 트럼프라는 인간형은 그런 실익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거품 6천억 달러 투자야 5,500억 달러야 7,500억 달러 이거거든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통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은 그 카드를 가지고 있다. 마스가 플러스 투자금. 자 이제 일본하고 EU를 좀 볼게요. 네. 일본이 25% 관세를 15%로 줄였어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일본의 주력 상품이 자동차거든요, 미국에. 근데 그건 원래 트럼프 이전에도 2.5% 관세가 있었어요. EU도. 네. 그러니까 일본과 EU는 자동차 관세를 12.5%로만 먹은 거예요. 2.5%는 원래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원래 무관세였거든. FTA가 있었으니까. 네, 무관세였거든요. 네. 그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과 EU는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았었어요. 우린 체결했잖아요. 네. 나쁜 놈들이죠. 무관세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뒤집으니까. 그러니까요. 무슨 패전국 다루듯이 하고 있어 우리를. 그러니까 어쨌든 나쁜 놈이라고 해서 소용없고 네. 그렇죠. 어쨌든 나쁜 놈이니까. 헤쳐나갑시다. 네. 어쨌든 현실이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이제 일본의 경우를 보면은 무기 사준다. 어차피 사야 돼요. 보잉 사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무기는 사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안보 불안으로. 그 다음에 알래스카 LNG 투자한다. 뭐 이것도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5,500억 달러 투자한다. 네. 그 다음에 쌀 시장, 자동차 시장 개방이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쌀 시장은 일본은 여유가 있었어요. 우루과이 라운드 체제에서 쌀 시장 개방했는데 쿼터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이상은 우리가 77만 살게. 톤, 77만 톤. 근데 그걸 늘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반발 안 하죠. 그 안에 쿼터를 일본 정부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살던 거를 미국에 몰아사자 이렇게 되는 그렇게.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쌀 쿼터는 안 늘었으니까 농민들이 반발할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자동차 시장을 개방했는데 그거는 별게 아니고 일본에 수출할 때 일본에서 자동차 검사를 한 번 더 해요. 복잡하게. 이게 장벽인 거지. 비관세 장벽. 예, 미국 건 이건 없어졌어요. 그럼 미국에 팔리느냐? 안 일본 팔릴 것 사람도 미국 차 안 같습니다. 사요. 네. 일본 차 시장의 1%도 차지를 못해요. 미국이. 또 일본은 국토가 좁고 주차장이 좁기 때문에 그럼요. 미국처럼 큰 차 안 사요. 멋을까 못하죠. 경차가 50%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일본이 손해볼 것 없다. 손해볼 거. 근데 트럼프는 내가 거품. 자 이제 문제가 5,500억 달러예요. 미국은 뭐라고 말하느냐. 5,500억 달러 기금을 조성했고 이건 은행이야. 은행이고 그 돈은 내가 마음대로 빼낼 수 있어. 그리고 마음대로 투자해. 내 마음대로. 트럼프 말이에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윤이 나면 그건 미국이 가져. 90%를. 도적놈 중에 도적놈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분기별로 일본이 약속을 지키는지 우리가 검사할 거야. 이게 더 중요해요. 약속 안 지키면 관세 또 올릴 거야. 진짜 도적놈들이죠. 그렇게 말했죠. 이게 끝난 불가역적인 것도 아니에요. 언제든 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얘기든. 그러니까 이 5,500억 달러의 성격을 놓고 지금 갈려요. 이게 내용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아니 합의문이 없는 이런 합의 처음 봤어요. 심지어 이런 강대국 둘이서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친구한테 5,500만 원 빌려줘도 계약서 쓰고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5,500억 달러를 지금 쓴다는데 양쪽의 말이 달라요. 그러니까요. 그 양측의 얘기가 다른 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왜냐? 트럼프는 말했잖아요.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해냈어. 내가 해냈어. 5,500억 달러라는 빅 넘버가 그에겐 중요했던 것 같아요. 숫자가. 거기 다음에 EU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이제 6천억 달러로 늘어나요. 네. 그다음에 또 7,500달러 미국산 에너지가 나와요. 그리고 15% 낮춰요. 네. 이건 거예요. 그러면 지금 5,500억 달러, 6천억 달러 투자, 100억 달러 투자만 해도 어마어마한 계획서가 필요해요. 세부적으로. 자,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회수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 어디서 출처는 어디서 할 건지, 어딘지. 그다음에 정말로 어디다 투자할 건지, 지분은 어떻게 할 건지부터 아무것도 지금 아니 하루 이틀 아마 1년 걸릴 거죠. 계약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EU와 일본의 관세 합의는
물음표다. 물음표다. 누가 잘했는지, 네. 누가 잘했는지. 각 나라에서 듣기 좋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트럼프가 그렇게 자기 과시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본에서 나오는 멘트들 있잖아요. 굉장히 이제 그 협상에 참여했던 사람, 그 다음에 이시바 총리 이런 사람들이 그거 예를 들면 90%다 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뭐 대출금도 껴있는 거고 대출을 위한 보증금도 껴있는 거고 5,500달러는 그렇게 구성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게 미국 언론에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가만히 둘까? 그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트럼프는 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떠들면 돼요. 자, 팩트가 뭐가 중요한지. 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네. 트럼프는 하루에 50번 거짓말한 적도 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네. 일본 트럼프 말이 맞다고 치자고요. 맞다고 칩시다. 100억 달러를 네. 일본이 투자했어요. 그래서 90% 이윤이 났어요. 10% 일본 가져가요. 요구조잖아요. 네네네. 이 90%는 미국이 갖는 게 아니라 미국 땅에 다시 투자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이 기업이 잘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럼 일본이 그 미국 기업에 팔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어허. 팔고 떠나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조항은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다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네요. 일단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한이 언제인지도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질질 끌다가 트럼프 이후 지나서 그런 거 뭐 모르겠어 해도 되고 이미 3년 반밖에 안 남았어요. 그 전에는 또 그런 방법이 있군요. 손 털고 나가는 방법도 있군요. 그럼요. 우리 정부가 그런 얘기들을 세세하게 포착하면서 빈틈을 노리고 근데 이제 있겠네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미국에게 최대의 무역 흑자는 중국이에요. 네. 거의 3천억 달러예요. 1년에. 일본이 우리 경제 규모의 2.5배거든요. 근데 무역 흑자는 똑같아요. 지난해 일본이 685억 달러, 우리가 660억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5,500달러에 그러니까 상응하는 돈을 내놓아라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린 경제고는 작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미 미국의 최대 투자국이었어요. 누적이에요. 누적.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마스가.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가 좋아하는 카드들. 지금 농산물하고 쌀이거든요. 쌀은 우리가 절대 양보 못한다는 거 알아요. 이걸 쓱 들이미는 거죠. 양보 못할 카드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처에다가 손 쑥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해집고 있는 거죠 지금. 다른 거 달라고. 쌀을 수입해봤자 그게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겠어요? 미국 쌀 농가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의 쌀 소비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농업 문제, 쌀농 문제가 아킬레스건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소고기 30개월 이상, 이 광우병 파동, 이명박 난리 났었잖아요. 힘들었습니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거죠. 우리가 국내 상황을 너희도 알잖아. 그런데 우리가 카드 들고 왔다? 어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이 상당 부분, 일정 부분은 양보를 해야 된다. 그러나 뭐 이거 트럼프가 안 보겠죠? 그러니까 불확실한 어음을 써줄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5,500억 달러, 6,000억 달러 일본 EU도 사실상 어음의 성격이 짙죠. 어음이라고 봐야죠. 네. 봐야 되고. 회수가 좀 불투명한.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많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합의하고 내용은 위반시, 그다음에 기한은, 그다음에 주도권은, 출처는 미국 얘기는 일본은 투자처가 아니고 은행이야. 그냥 내가 마음대로 가졌을 수 있는 은행이야. 그런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일본 사람이 그렇게 단순해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한데?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이시바가 그렇게 합의했잖아요. 네. 그럼 난리 난 거 아니에요? 일본 싸대기 뺨 맞은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시바 인기가 안 떨어져요. 맞습니다. 거의 퇴임을 해라라고 요구받던 이시바가 이번 협상을 계기로 분위기가 좀 괜찮아졌다. 일본 국민들도 이게 어음 주고 일종의 관세 할인이라는 현찰을 받아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럴 수도 있죠. 어허. 그리고 그러니까 이번 합의를 일본 국민들이 크게 나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선방했다. 네. 근데 미국 말대로라면 선방이 아니라 헛방질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설만 난무하고 있고 미국의 이 베센트라든지 러트닉 상무장관, 재무장관도 보면 다 이 내시형 장관들이에요. 그 트럼프 말에 아부야 그냥 뭐가 문제고 이게 아니라 그냥 오롯입니다.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의 내용들이 아주 허술해요. 어떻게 7,500억 달러 에너지국에 6천억 달러 투자 이게 뭐 몇 시간 만에 앉아갖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선진국 심지어 강대국이 이런 합의를 했다는 거는 저도 듣도 보도 못한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8월 1일이 다가오잖아요. 네. 다가오면 이제 트럼프 말대로라면 지금 남은 게 한 50개국 돼요. 멕시코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그러면 이게 합의가 안 되면 관세를 부과하거나 네. 아니면 다시 트럼프 탓고 트럼프 겁쟁이 다시 또 유예해지는 연기하거나 거죠. 네. 어느 경우든 트럼프한테는 위기예요. 관세를 부과를 하면 브라질 같은 데는 양보 못 하거든요. 지금 50%를 때렸어요. 50%를. 그러면 이 브라질 같은 경우는 심지어 미국의 무역 흑자국이 아니에요. 지난해 한 7, 80억 달러 적자예요. 지난 15년간 누적 흑자액이 한 1,000억 달러 돼요. 거기는 이른바 좌파 대통령이 있다는 이유로 미워서 50% 때린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보우소나루라고 브라질 트럼프 지금 깜빵 가 있는 네. 뭐 그 부패 사람 혐의로. 풀어주라고 내정 간섭까지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브릭스. 브릭스가 세계 GDP의 40%예요. 미국은 25%고. 인구 규모가 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브릭스에 가갖고 그 롤라가 그랬잖아요. 우리 황제 필요 없다고.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대통령 미국 가서 수모받은 그 양반도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 수모가 심했어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수모를 줘. 지금 또 이 그림의 다른 그림은 뭐냐면 원래는 FTA 쪽이 답이거든요. 정정당당한 경쟁이거든요. 기술력으로. 네. 인도하고 영국이 FTA 체결 합의를 했어요. 아하. 지금 각국이 미국은 빼놓고 메르코스르 남미 같은 경우부터 시작해서 각국은 미국만 저 난리치는 거고 각국은 FTA 쪽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고립될 이렇게 가능성이 되면 있다. 이렇게 되면 공급망이 미국을 배제한 쪽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는 이 관세 정책 오래 간다고 생각 안 해요. 트럼프 임기 끝나면 제가 변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미국이 제외되는 자유로운 유통망들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영원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마스가에서 S가 쉽 빌딩이 아니라 스몰이다. 그러니까 마사, 마사. 마카가 아니라 메이크 아메리카 스몰 어게인. 어허. 그 마스가는 제가 그냥 스몰이라는 얘기를 쓴 거고 네. 마간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네. 머스크가 짜증나고 들이받는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지금 국가 부채가 터지게 생겼는데 감세를 해? 그러니까 트럼프는 감세하고 관세로 때리고 그럼 이 감세 효과로 경제 이건데 머스크는 아닌 거죠. 왜 이 둘이 흩어지느냐? 머스크는 벤처 기업이거든요. 현대에 맞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는 굴뚝이네요. 부동산 굴뚝 산업이거든요. 그렇네요. 남 투기, 남 등쳐서 돈 버는 스타일이거든요. 등친다는 표현을 오늘 한 5번 넘게 쓰신 것 같습니다. 등도 치고 배도 치고 뭐 다 치고 있죠. 앞통수를 확 치니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네. 정정당당하게 경쟁력으로 살아야 되는데 정치적 압박과 사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장이라는 걸 무기로 남의 돈을 뺏는 거거든요. 이건 오래 못 가죠. 알겠습니다. 오래 못 가죠. 마지막으로 조선 쪽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그 제조업이 부활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생산 단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안보 이슈 때문에 미국 내에서 조선을 살려야 될 이슈는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안 되면 미국 패권이 사라져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고부가 선박이 필요한 거잖아요. 첨단 그렇죠. 테크가 투입될 수 상선이 있는. 아니라 네. 군함이거든요. 그러면- 군함은 일반 상선보다 몇 배의 설계적 난이도와 비용과 그다음에 제조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암묵지.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숙련된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이식이 되기도 상당히 어렵겠다. 이런 그걸- 생각이 드는데. 그걸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 정말 훈련, 마스가 큰 카드긴 제조, 하네요. 큰 카드죠. 근데 이제 우리 딜레마는 뭐냐? 응. 우리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경쟁.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가 뭐냐? 지금 우리가 하나오션인가? 그러니까 미국 필리스 네, 조선 거기 샀습니다. 있거든요. 그래서 김동관이 또 근데 간 거죠. 거기 물론 여기서 부품 같은 걸 제조하지만 거기 현지
인력들 교육시켜주고 제조업 그 자체를 부활시켜주고 있어요. 아주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원하는 요걸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조 기반, 그다음에 기술 전수, 그다음에 인력 양성 이 모든 걸 거기서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일본도 안 돼요. 그렇죠. 일본도 안 돼요. 그러니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걸 해주겠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제 매력적인 카드죠. 예. 그런데 딜레마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겉옷 하나는 벗어줄 수 있지만 속옷까지 다 벗을 수는 그렇죠. 없잖아요. 핵심 부가가치는 그렇죠. 우리가 지고 그게 있어야죠. 지금 딜레마죠. 그것이 정체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그것을 어떻게 확보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미국은 있겠네요. 그걸 달라고 하겠죠. 음, 달라고 하겠죠. 알겠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지켜내는지까지 이번 합의에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봐야 되고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죽고 살고로 보면 안 된다. 조금 급박해도 여유를 가져야 된다. 일본이나 EU를 비교하면 안 된다. 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이해관계, 전략적 이해. 그러나 국민들도 일정 정도 양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 국민들도 들 뺏기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은 다들 인식하고 그러니까 계실 것 같아요. 안 뺏길 수는 없다. 그렇죠. 네, 안 뺏길 수는 없다. 덜 뺏겨야지. 그러나 뺏겨도 이게 영원히 가지는 않는다. 아하. 왜냐하면 관세로 인해서 가해지는 공급망의 타격, 미국 내 물가 인상 이런 것들로 단기적으로는 몇 푼 관세 세금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못 버틴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견디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건 트럼프의 승리가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방금 안보 얘기 잠깐 했는데 조선을 통해서 조선 마스가 카드가 얼마나 매력적인지와 관련해서는 안보 이슈가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2부에서는 그 안보 쪽에도 초점을 맞춰서 주한미군 이슈까지 함께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